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아, 수, 목, 화수, 뭐, 그때는 최저 기온이 많이 낮아지는 것과 한 자리 숫자로. 그리고 목금인지 그때는, 어느 하루가 비가 오고, 지금부터는 비가 오면은 더 날씨가 추워지죠. 그래서 환절기고 하니까, 그 차림 잘 하시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아,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아, 이, 축하를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축하를 해요. CEX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당연히 거기에 계시는 분들 역시 KOK 프론티어로서의 역할을 했다가 지금은 옮겨간 상태니까 뭐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니다. 왜? K스타가 있은들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말들도 있는데, 어, 거래소를 그게 덱스 쪽은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보면 여전히 한 500, 한 20명, 30명 정도의 홀더만 있고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은 실제로 그 거래가 아주 적죠. 네, 오늘 제가 이거를 한번 쭉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안녕하세요. K-스테디움 팀입니다. Greetings from the K-스테디움 팀. K-스테디움이 마침내 CX에 상장됩니다. 2023년 3분기에 K-스테디움은 DLT 토큰과 유동성 프로토콜인 플럭스 서비스를 출시하고, 로드맵이 업데이트 등 많은 변화들이 되었으며, 이러한 여정을 이어 CX에 이번 주에 상장됩니다. 어, 오랜 크립토 윈터 시기에 K-스테디움은 많은 임직원의 노력 및 유저분들의 관심을 통해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으며 오히려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뭐 스스로의 평가니까 스스로의 평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 이번 상장은 K스테디움의 기축통화인 K스타의 단독 상장이며 K스테디움의 메인넷에 K스타가 직접 상장되기에 그만큼 발전 가능성과 신규 유저를 들여와 생태계를 넓혀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K스테디움 단독 상장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몇 가지를 더, 상장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개의 토큰들이 계속 상장이 되는 게 디앱의 것이니까 그렇다 손 치지만은,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장을 한다니까,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축하할 만한 일이지요. 왜? 상장이 되지 않으면은 K스타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영향을 저희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든지 손실을 보든지 그런 것 자체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 제로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크립토 암호화되어 있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갑에. 그게 다예요. 근데 상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금전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뭐, 그것까지는 좋은 거죠. K스테디움의 메인넷에 K스타가 직접 상장되기에 그만큼 발전 가능성과 신규 유저를 들여와 생태계를 넓혀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는 그 몇 개의 크립토가 또 상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전 세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립토라고 또 표현을 했으니까 본래는 디지털 자산인데 디지털 자산의 개수가 상장이 되어 있는 어떤 거래소든 상장이 되어 있는 그 코인의 개수, 코인 토큰의 개수가 약 2만 7천 개는 이미 넘어간 거는 저는 이전에 봤고, 그 중에 한 개요. 원 오브 2만 7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상장이 되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조금 이따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상장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식 시장, 주식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그게 지금 K스타라는 거는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KOK라는 거는 2019년에 KOK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중에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쉐이쉘 공화국에 법인 등록을 한 걸로는 2019년 11월 6일이었죠. 근데 2020년 1월인가 2월에 거래소 상장이 그러니까 등록이 최초로 됐고 그러면 그 기간을 따져보라고요. 몇 개월 걸렸는지. 그리고 K스테라는 게 기축통화로 되고 이게 거래소의 CX, 뭐 덱스도 마찬가지. 덱스는 누가 관장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덱스. 그 다음에 CX. CX 등록이 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장이 된 시기를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것과 주식 시장에서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 기술력으로 IPO를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 실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간의 실적을 가지고서 이 거래소에 뭐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뭐 내스닥이든 다우든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과 CX의 크립토가 상장이 되는 것과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제 애가 회사를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하고 매출이 8억을 했는데 3년 후에 거기가 한 900억 정도가 매출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IPO 등록이 됐어요. 스톡옵션 당연히 받았고요.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상장이 그러니까 뭐 IPO도 등록이라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장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상장이 됐어요.
실적을 가지고서, 그것도 단기간의 실적이 아니고 3년의 실적을 가지고서 된 거예요. 크립토 시장에서 크립토가 어, 거래소에 등록이 될 때, 제가 지금 그 한양대학교에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저도 4개의 강좌를 수료를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거의 뭐 2주인지 제가 2달인지 3달인지, 그런데 저는 4가지 강좌를 뭐 수료를 하려고 들은 건 아니고 알고 싶어서 4개의 강좌를 한 2주, 3주에 걸쳐 가지고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는 리플레이도 가능해요. 그렇게 그냥 이제 이해를 하는 정도만 했는데, 그때 그 한양대 교수가 어 작년이었죠. 작년 제가 연초에 그 공부를 했으니까, 아니다, 그게 이제 3월인가 4월, 아마 그때 그 개강을 사이브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CX에 그 거래소에 등록을 하는 요건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74가지 정도였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요건은 제가 일일이 거기서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모르고, 다만 대부분의 크립토는 국내에서 하는 저기 국내에 상장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통상 이 재단이라고 설립이 되는 데에는 한 주짜리, 소위 말하는 형식적인 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어, 뭐 그런 우리와 같은 이런 이제 사업을 하면은 이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어떠한 식으로 그 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그거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지요. 백스 나와봐야, 백스도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백스 같지 않은 백스가,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스는 사실은 엉망진창이죠. 솔직히 가버넌스도 없는 뭐 백스고 그랬었죠. 근데 문제는 이 CEX의 그 뭐 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이제 뭐 크립토 그 익스체인지 쪽으로,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상장이 될 수 있다. 뭐 그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된 데가 뭐 18위 정도에 600,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00개는 안 되고,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 18위 정도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거래소에 등록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게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화면 공유를 좀 더 할게요. 이번 상장은 K스테디움의 분기점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런 가치 역할을 못하는 게, 사실은 이 상장이라는 거는 금방 설명을 왜 드렸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 했는데, 뭐 그 단지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됐든, 기존에는 어떠한 그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를 않다가 상장이 됨으로 해가지고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가능한 거예요. K스테디움과 메인넷이 글로벌로
도약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K스테디움이라는 게 메인넷의 이름이에요. 근데 과 했으니까 두 가지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일까 봐. 그래서 K스테디움과 메인넷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K스테디움은 그러니까 메인넷인 K스테디움이 글로벌로 도약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뭐 이 말은 뭐 표현은 저는 뭐 그냥 좀 웃을게요. 정말 뭐 글로벌 초석 뭐 도약 뭐 좋아요. 덱스와 CX를 모두 가지게 된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왜 덱스도 그래서 CX도 그래서인데 이 두 개를 모두 가지게 된 이게 아니고요. 덱스와 섹스를 그러니까 CX에 모두 등록이 된 뭐 이 여기서 상장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덱스와 CX에 모두 상장을 하게 된 뭐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지요. 이 거래소를 어떻게 여기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사람 정말 그 허패 뒤집히게 만드는 이유가 지난번에 그 뭐 모 그 언론사에서 이 KOK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소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래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상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 사업자 중에 하나지요. 이거를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베이스가 있느냐 정도까지 또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생태계를 넓혀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홀드까지를 포함을 한 거를 생태계라고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것도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 역할 자체가 사실 오늘 사는 게 아니고 10분 전에 샀다가 10분 후에 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생태계 역할이라고 사실은 뭐 범주 안에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거래소의 시초가가 있고 시초가가 출발을 해서 이게 뭐 몇 달, 뭐 몇 주 이렇게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일은 피크를 한번 쳤다가 쭉 내려올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소수가 여기를 참여를 하지도 않, 저거, 실제적으로 트레이드의 수는 몇 안 되는데, 가격이 막 튀었다가 몇 개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또 가격이 툭 떨어지가 있고, 이거는 한번 두고 보자 이거죠. 왜? CX에 여기에 지금 이 K스타라는 걸 가지고 있고 거의 통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K스테디움이라는 게 실제로는 KOK 재단의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체에서 출발한 거고 KOK 재단은 본래 KOK 재단 이퀄 KOK
플랫폼 사업이었었어요. 거기에서 한 개가 더 삐져나간 게 K스테디움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상장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결국에 좋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제대로 가치가 높이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필요한 거지. 그 가치가 덱스의 가격이나 CX의 가격이나 똑같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적고,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드의 수가 적다고 하면은 뭔 소용이 있냐는 거지요. 27,000가지가 있는데, 27,000가지, 원 오브 27,000인데 조금 그러네요. 원 오브 27,000가지가 원 오브 27, 27,000이죠. 뭐 하나는 영어로 하고 하나는 뭐 한글로 하기 되게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엄청난 그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건데, 엄청난 희망의 반대 의미는 엄청난 실망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면은 뭐 그러려니 하실 것 같아서, 어 두루두루 뭐 일단은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목에다 머리에다 총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를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 상장은 뭐 K스테디움의 분기점이 될 것이며, K스테디움과 메인넷이 글로벌로 도약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DX와 DEX와 CX를 모두 가지게 된 K스테디움은 모두 가지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상장이 된 거죠. 그죠? K스테디움은 앞으로도 더욱 유저분들이라고 다 언급을 했어요. SO와 SO 멤버들. 이 사람들은 인베스터죠. 투자자죠. 의 자산 운용의 유동성과 어, 옵션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노력해야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SOM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개인 투자자들이고, 양질의 프로젝트들이 K스테디움의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메인넷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그리고 uncertainty, 불확실한 거지요. 어, 모든 미래는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상장이 될 때도 아무거나 그냥 상장을 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게 주식도 투자인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전 세계에 27,000가지가 넘는 토큰 코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저는 27,000개 중에서 한 0.5%, 한 100 몇십 개 정도 외에는 사실은 크게 뭐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게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그럴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거다. 저는 국내의 어느 지역에 어느 연령층에 국한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그 K스테디움에 있는 그 K스타를 취급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한 80%가 됐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지, 사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모르겠어요.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을게요. 자, 이거 정도고, 날짜는 18일쯤,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그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어,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내용을 여전히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을 되게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어, 전국에 계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의 목적은 여기에 적어놨다시피 현 시점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그 조금은 어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보면 단체 고발 참여자라고 일단은 언급을 해놨고요. 그래서 좀 아무나 참여는 못 하세요.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단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든가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역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날짜는 10월 21일 돌아오는 토요일이고요. 1시에서 어, 3시까지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그 랩이나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실 분, 자차를 이용하실 분은 이쪽을 이용을 하시고,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KTX를 타시면은 아마 1시간 좀 더 걸리려는가, 하여튼간에 그럴 것 같은데, 어, 김천구미 KTX 역사에서 어, 택시 정도를 타면 한 5분가량 정도 걸리는 거리일 거예요. 그 지도도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장소를 대여를 하는데 시간당 몇 명이 참여를 하든 간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2시간을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2만 원은 제가 지불을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기 나 사장님이라고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름 알고, 제가 어제 검색을 하고 오늘 전화 통화를 해서 예약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실 때 개인적으로 그 1층에, 여기는 3층인데 1층에 이렇게 카페니까 거기에서 한 개 정도는 사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시간이 지금 37분이니까 한 30분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각계각층 남녀노소 뭐 이게 정말 그 참여자의 그 뭐라 그럴까 참여자들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정치인도 있고요. 정치인 중에서 그 지금 은퇴를 했는 뭐 어느 당의 뭐 그 당 대표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하고 그 말다툼까지도 그 단톡에서 한번 했는데, 공무원인데 전산학 박사라는 사람도 여기 있었고요. 치안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판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교수라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우버 택시나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최고 직급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그게 그 레벨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제 뭐 이게 직급이라는 표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막노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 선생하시는 분도 있고, 종교는 어떠한 종교든 다 있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어, 그 저기 뭐고 높낮이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총망라해가지고, 여기에는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그 글로벌 사업이라고 이야기해서 뭐 어떨 적에는 180개국, 어떨 적에는 150개국 뭐 수시로 바뀌잖아요. 근데 180개국이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의 사람이 저한테 무료 회원을 한 60명을 달아줬잖아요. 방글라데시, 뭐,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 무료로 회원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60명 정도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 몽골, 뭐 비에남, 뭐 캄보디아, 뭐 기타 등등 뭐 저기 해외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유럽 10여 개국을 돌면서 거지 하다가 보니까 정책 변경이 돼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제 영상을 보고서 저한테 접촉을 했고, 그런 사람하고 뭐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집행부의 모 사람은 저를 못 믿었다라고 했다가 그 사람하고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부터 저한테 이제 그 손을 내밀었다가 지금은 또 뭐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다 어, 정말 각계각층 뭐 저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양함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수고 정치인이고 뭐 공무원이고 뭐 거기에 전산학 박사를 하고 뭐 지랄을 떨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나서 갖고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저 솔직히 정말 그 예전에 고레벨들 중에서 뭐 거의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나오던 그 젊은 여자 정채 뭐라고 하는 여자부터 해가지고
미카라 그랬나?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은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것들이 그렇게 내뱉었던 말에 비해 가지고 지들은 해쳐먹고 날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뭐 별하별 뭐그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정 파탄 뭐 정말 아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근데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많이 어 그러니까 자기들 정보가 정확도가 재단에서 줬고 누가 줬고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했다 그러면 모를까. 그것들은 전부 다가 지들 대가리에서 나온 거를 그냥 유튜브로 내보내 가지고 사람들을 젊은 애들까지 뭐 MZ 세대의 모임도 하고 개지랄 떨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죠? 결국에는 피해자만 양성을 하고 그 피해를 보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서 온라인상으로 뭔가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질문을 하셔도면은 웬만하면은 Q&A를 좀 길게 가져갈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연장을 해도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어 설명회 때 한번 참여를 하셔 가지고 정보를 접하시길 바랄게요. 아까 이야기하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났다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내가 교수고 내가 정치인이고 내가 뭐 어, 시의회 의장을 했고 뭐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선생이고 그러면서 소개들을 했을 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을 어, 하시는 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뭐 다른 쪽에 오늘 그 뭐 이보모라고 하는 데에서 띄운 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자체로는 이게 이제 뭐 이 주민이 안 돼 가지고 주민 준만 아웃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워드 MS 워드에다가 카피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읽어 드렸는데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냥 보면은 저는 사실은 기사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 나온 공지사항도 그렇고 뭐 신문 기사 그런 내용도 그렇고 그냥 읽다 보면은 막 되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말 같지 않은 것들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또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의미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뭔가를 소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저기가 엄청난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뭔가가 설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하나의 용어가 있고 뭐 기술적인 게 있고 뭔가 기능을 하는 이런 뭐 저기 뭐 그 개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소유가 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소유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이게 기술적으로 검증 단계도 시작을 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서 모르는 내용, 정말 뭐 그 하이 테크놀리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기가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뭐 상장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거래소부터, 거래소가 주식 거래소냐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냐, 그 차이. 그다음에 그 상장이 될 때 조건, 거기는 보안 이야기했잖아요. 보안을 거기에 보니까 100% 중에 70% 정도가 만족이 됐고, 그 정도 수준이 어 상위 18% 래요. 이런 쪽의 보안은 있잖아요. 금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전에 가깝잖아요. 팔면은 돈이 돼 버렸는데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보안 문제가 100% 중에서 70% 이라고 하면은 10 분의 3, 10개 중에 3 개는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쪽을 통해서 오디트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은 그게 18% 라고 하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 27,000 개가 넘는 것들은 어떤 수준 정도가 돼 있는지, 이게 뭐 미니멈이 뭐 51% 이든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뭐 60점 뭐 60% 이런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건지, 그게 성인서를 주고 보안에 대한 그 성인서를 주는 거 자체가 그냥 리포트만 해 가지고 오디트한 내용만 전달을 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뭐 자랑을 하다시피 뭐 언급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했죠. 그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상장하는 데 요건이라고 해서 완료를 했다는 게 통과를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고서 어 하나하나에 거기에 인제 언급이 되는 한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뭐 많은 단어들, 조사, 뭐 전미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뭔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그냥 후루룩 읽었는데 '어 뭐 그렇겠구나.'라고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과, 아닌 내용이 있는데 또 뭐 그거를 모르니까 훅 적어 버리니까, 그리고 또 잘 모르니까 훅 읽고 넘어가고 '아 이런 것까지 또 뭐 돼 있구나. 뭐 이 정도구나.' 근데 이 정도인지 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은
이제 뭔가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그 제대로 뭐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좋은 날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이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검증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제가 설명드렸던 제 의견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콘텐츠도 뭐 아주 심플한 거를 가지고서 아주 간단한 거를 아주 조작이 쉬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은 그게 킬러 콘텐츠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어마어마한 기술이 적용이 됐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어렵고 그거를 이용을 할 유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병신짓을 한 거지요. 사업자로서의 대가리는 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기사가 나와도 하나 따져봐야 되고, 요 얼마 전에 SBS에서 나왔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보한 사람도 뭐 그런 사람들이 했을 거고, 취재하는 사람들도 시끄럽기는 하니까 뭐 취재는 했는데 정말 짤막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가상자산법 자체가 올해 국회를 통과를 했고 내년에 시행이 돼요. 그러면은 사기 유사수신으로 해가지고는 검증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정말 사기 치려고 시작한 데 같은 경우는 사기 당연히 걸리겠죠. 뭐 그렇게 좀 배상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현금이 나쁜 놈들이 가상사업자 아, 대표들이 지들이 해쳐먹은 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상이 어느 정도는 배상이 가능했을 거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 다른 개념으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참조하시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만 제 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뭐 종종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어, 저희 협의회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을 조금 완화를 하나를 한 게 민원 참여에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 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통화를 했고 들어오셔도 무방해 보여서 제가 오늘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고 암호를 보내드렸어요. 이미 암호는 교체를 해놨는 상태고 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민원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이 대전 쪽에 계시는 분인데 주로 공주에 가서 일을 하시고 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대전에 어떤 분이 좀 도움을 주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분 연락처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고 다른 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렇게 어, 서로 좀 도와주시고 해서
일이 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 가능하면 이번 주에 민원 신청 메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일단 다 어, 보내서 접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